이렇게 공부하면 수능 때까지 증발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수학 공부법의 저자 대치동 진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공부하다가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며칠 후에 이걸 내가 공부했었나? 하고 증발해버리는, 까먹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다음에 보면은 이제 날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하면은 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을지,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 중고등학교 친구인 영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별명이 탄감자였거든요. 깡마른 체형에 얼굴이 까만 이 친구는 까만 얼굴 덕분에 별명 부자가 되었죠. 정글북의 주인공인 모글리를 비롯해서 탕감자, 꽃제비 등 애칭이 일반 아이들보다 몇 배는 많았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이 별명 부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학교 기초가 전혀 없던 제 친구는 수학 개념서를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로 저에게 수학 문제를 질문했어요. 한 명에게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설명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명 부자인 제 친구는 질문도 부자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모르겠다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며칠 후에 똑같은 문제를 또 저에게 모르겠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처음엔 약간 화가 났어요. 분명히 저번에 설명을 해줬고 설명을 해줬을 당시에는 이제 알겠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난 이제 와서 다시 모르겠다고 같은 문제를 질문하니 제가 속으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내용을 3번, 4번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화를 애써 가라앉히며 찬찬히 다시 설명하고는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1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질문받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저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자 제 머릿속에 개념이 확실하게 새겨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남에게 설명을 해주면 더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남는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 중에는 내가 공부하고 이해했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막상 가르쳐 주려고 하자 중간중간 막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제 친구를 이해시켰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완벽한 이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완벽히 해야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 듯 말 듯한 문제도 내 입으로 설명하니 아주 명확해졌어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해준 제 친구 덕분에 저는 고1 수학 개념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 행동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공부한 지 24시간이 지난 후에 학습 내용을 얼마만큼 기억하는지를 학습 방법별로 연구한 바가 있어요. 학습 효율 피라미드라 불리는 이 연구 결과는 강의 중심의 수동적 학습과 학습 중심의 참여 수업의 효율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수업을 들은 후 24시간이 지나면 겨우 5%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나 학원 수업을 듣고 복습하지 않으면 24시간 후엔 배운 내용의 5%만 머릿속에 남는다는 충격적인 결과죠. 그 다음으로 읽기는 10%,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20%, 시연하는 방법은 30%가량을 평균적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학습 방법은 아무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시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00개의 내용 중에 30개의 내용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집단 토의, 연습, 가르치기와 같은 학생 중심의 참여적 학습 방법은 50에서 90%의 평균 기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단연 가르치기입니다. 공부한 지 24시간 지난 후에 무려 90%의 내용을 평균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공부법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남한테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내 머리를 활용하고 내 입을 통해서 설명하는 일은 내 공부를 완성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수학 개념을 공부한 후 마무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설명을 해봐야 합니다. 가르치듯이 설명하는 공부법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듯 설명하기를 동생을 앉혀놓고 해도 좋고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해도 좋습니다. 만약 설명이 막히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그 부분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설명도 완벽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약간 애매했던 부분도 말로 설명하다가 정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학원 강사처럼 언변이 유려할 필요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막힘없이 설명만 가능한 수준이 되었을 때 개념학습이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수능 때까지 증발하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보통 수학 강의를 보면 개념을 설명해주고 대표적인 문제 한두 문제를 강사가 직접 풀어줍니다. 그럼 그 시범을 본 후에 학생이 뒤이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게 되죠. 대부분의 수학학원과 학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들 대부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과, 수학교육과를 진학하거나 수학 강사의 길을 선택했겠죠. 이분들은 웬만하면 개념을 배운 후 예제 문제 정도는 쉽게 정답을 맞히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학 강사들은 방금 배운 개념으로 된 문제인데 왜 못 풀지? 머리가 안 좋은 학생들은 역시 수학에 한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답답해합니다. 그 결과 유형 문제를 먼저 풀이해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처음 본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어디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할까와 같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과정을 해결책 찾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학생 스스로 고민할 기회를 빼앗고 강사가 그냥 유형을 풀어주게 되면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암기를 하게 되죠. 저는 학생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가 마지막에 고3 그리고 재수생활을 통해서 수학을 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함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수학 개념 수업을 할 때 개념 설명을 마친 후 내가 먼저 시범으로 문제를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학생이 일단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직접 문제를 가장 먼저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 선생님 개념만 배웠는데 한 번도 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많은 학생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사가 시범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순간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저렇게 푸는구나 하고 기억력으로 암기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선 몇 달 후 다시 그 단원을 보면 또 새롭게 느낍니다. 그러면 다시 개념 공부를 합니다. 기본 문제를 다시 풀어보죠. 틀린 문제를 해설지를 보고 아 이런 거였어? 실수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공부한 것들은 금세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몇 달 후 증발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다시 개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개념 공부하고 기본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다가 막히면 해설지 보면서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공부한 것들이 증발해버린 후 다시 개념부터 다시 하고 응용 문제 풀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1등급이나 만점을 받을 수 없어요. 애초에 개념 공부부터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가르치면 개념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내용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공부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이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이에요. 개념 설명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학생이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정답을 못 맞힐 수 있어요. 하지만 접근 방식을 혼자 시도해보고 이리저리 궁리하면서 해결책 찾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수학 문제를 기억력이 아닌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